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양일보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6일에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일본 방문은 12년 만에 이뤄지는 양자 차원의 정상 방문이라는 점에서 한일 관계의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10년 넘게 갈등이 악순환에 빠졌던 한일 관계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도모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은 12년간 중단됐던 양자 정상 방문이 재개되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가 정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본격적인 교류 여건을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자 차원의 정상 방문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 방한, 12월 이명박 대통령 방일을 마지막으로 중단됐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일의 물꼬를 튼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가 이뤄진 지 일주일이 넘었음에도 일본 측 호응 조치가 가시화하지 않는 데 대한 비판적 여론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한 탑동 힐데스하임 테라스 세대 주민들이 외부 낙하 쓰레기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아파트 테라스 세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입주 이후 테라스로 담배꽁초, 닭뼈 등 각종 생활 쓰레기는 물론 청소도구나 맞게 되면 치명적인 부상이 우려되는 각종 공구류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파트 테라스가 공용 면적이 아닌 전용 면적이라는 이유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설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주민 A씨는 담배꽁초는 기본이고 발라먹은 닭뼈와 장도리 등 오만 물건이 다 떨어진다며 청소하다가 낙하물에 맞아 죽을 판이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입주민 B씨는 테라스 청소 중 발이 따끔해 봤더니 못 박힌 나무 조각이 슬리퍼에 박혀 있었다며 누가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비로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낙하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아파트 외벽은 해당 세대 전용 면적이 아닌 공용 면적이라 설치 전 관리 주체 및 관할 지자체의 행위 허가를 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대위는 앞서 동남지구에 있는 힐데스하임 테라스 세대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해 시공사에서 낙하물 방지망, 어닝 등을 설치해 줬었다며 선행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 교육청은 김상열 전 충북단체교육연수원장이 의혹을 제기한 강사 블랙리스트에 대해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충북도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증거불충분으로 관련 사건을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14일 충북교육청은 단체교육연수원 연수 의혹 사건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단체교육연수원 측에 전달한 USB 파일이 특정 강사 섭외 배제라고 볼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단체교육연수원 2022년 여름 연수계획 변경 과정에서 인수위 압력으로 볼만한 내용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천범산 부교육감은 앞으로 직무 관련 범죄 혐의에 관한 사항은 수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자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처분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4일 제천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50여 명은 김영환 지사는 자신의 친일 발언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천의병유족회 등 11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이날 제천시청 앞에서 친일파 자청 김영환 충북지사 규탄 집회를 열고 우리는 의병운동으로 일제에 의해 도시가 잿더미로 변한 제천시민을 모욕한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과 없는 제천 방문을 결사 반대하며 방문 강행시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들은 또 성명을 통해 일본 전범 기업들은 앉아서 면죄부를 받았고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 침략과 대한제국 식민 통치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받았다며 16만 제천 시민과 단양군민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역사 인식과 굴종 외교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의 친일 발언과 관련 파문이 확산되자 이날 제천시청에서 열기로 한 도정보고회는 취소됐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이 이응다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펼칠 75팀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버스커 공모는 모집 과정부터 전국 단위 홍보로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는데요. 서울, 부산, 경상, 전라, 충청 등 전국 각지에서 신청의 작년보다 2배 많은 435팀이 접수됐습니다. 댄스는 물론 마술, 마임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루는 팀들이 지원해 6대1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걷다 보니 버스킹은 4월에서 9월 매주 토요일 이응다리에서 진행됩니다. 민선사기 전략과제인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와 맞물려 기대감이 더욱 고조된 가운데
금강변이 버스킹 명소가 되어 일상의 문화가 흐르는 공간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선정된 오버스커는 세종시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일보TV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